뻔했죠. 네, 31번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또는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 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평가사항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냐?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3조에 있습니다.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반드시 수행해야 할 평가사항이 5가지가 나오는데 경관분석이 일단 답이고요. 1번에 경관분석을 굳이 평가해야 되는 이제 사항은 자연공원 계획을 변경하는데 경관분석할 필요가 없고 평가해야 될 사항이 2, 3, 4번이 되는 거고요. 환경 현황 조사, 자연 생태계 변화 분석, 그 다음에 대기 및 수질 변화 분석, 그 다음에 폐기물 배출 분석, 그리고 환경의 악영향 감소 방안, 이것들이 이제 평가 사항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도 저 자연공원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그 환경 현황이라든가 폐기물, 뭐 대기 수질 이런 예민한 부분들을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 경관 분석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정원이나 시설을 조성을 할 때 그런 조사 분석 과정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걸로 유추해서 답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주거단지 계획에서 쿨대삭 도로를 도입 시 가장 큰 장점은 쿨대삭의 가장 큰 장점이 그 형태가 이렇게 막다른 것 스푼 모양으로 돼서 차가 이렇게 들어와서 회전할 수 있는 이런 정원들이 있고 주변에 이런 건물들이 이렇게 있는 이런 것이 이제 쿨대삭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 같은 경우는 자동차의 위험이 없는 녹지를 확보할 수 있다. 통과 교통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음 중 혼잡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혼잡은 기본적으로 밀도와 관련된 개념이죠. 그래서 밀도의 유형을 보면은 그 물리적 밀도, 사회적 밀도, 그 다음에 지각된 밀도 이렇게 있습니다. 물리적 밀도라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 내에서 얼마나 좁게 있느냐, 배치나 사람들이 그렇게 있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회적 밀도는 친밀한 정도, 친밀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각도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느끼는 혼잡한 정도, 예를 들어서 뭐 콘서트장이나 축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밀집되어 있어도 그렇게 혼잡하다고 느끼지 않는 뭐 그런 것들이 얘기합니다. 뭐 물리적 밀도가 높아도 사회적 밀도는 낮을 수 있다. 맞는 말이고요. 고밀도에선 저밀도보다 타인에 대한 호감이 높아진다. 그렇지만은 않죠. 사회 접촉이 일어나는가 친밀도에 대한 얘기고 4번. 정지 계획 시 주요 원칙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어떤 것이냐? 경사가 없을수록 좋다 하는데 너무 평탄하면 배수가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조경공사 표준 시방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비탈면의 기울기는 안식각 이내로 하여 비탈면에 침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배수관계 사용 목적에 맞게 정지해야 된다. 표토는 보존하여 정지 작업 후 재사용한다. 모두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기와 같은 특징을 갖는 주택의 유형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다른 형태의 주택에 비하여 프라이버시, 일조, 통풍 등의 문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건축주 개성이 가장 잘 반영돼서 나타난다. 개인적 영역에서 충분히 5개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 자, 보기에 나온 거 보시면은 프라이버시 보호, 5개 공간 확보 이런 것들은 단독주택이 되겠죠. 이 단독주택이라는 것이 그 한 세대가 단독으로 생활하기 위한 시설 및 규모를 갖춘 시설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건축법에는 그러한 단독주택 외에도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그리고 거기에 딸린 공간도 포함해서 단독주택으로 건축법상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적용 설계 기준상 휴게 공간의 구성, 입지, 배열, 평면 구성으로 옳지 않은 것 보면요.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설치 기준에 갖춘 규칙이 아니라 공동주택 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아니고요. 이 휴게 공간의 구성을 보면 조경 설계 기준상에 나와 있는 휴게 공간의 구성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여기 보기 2, 3, 4번 외에 다른 조항들입니다. 한 번씩 알아두셔야 돼서 제가 띄워봤습니다. 설계 대상의 성격, 규모, 이용권, 보행 동선 등을 고려하여 휴게 공간을 균형 있게 배열하고 입지에 따라 규모, 형상을 달리함으로써 장소별 특성을 갖도록 하고 휴게 공간 주변에는 다양한 생태적 공간을 조성하여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휴게 공간은 시설 공간, 보행 공간, 녹지 공간으로 나누어 설계하되 설계 대상 공간 전체 보행 동선 체계에 어울리도록 보행 동선을 계획한다. 휴게 공간 어기에는 보행로 연결시켜서 보행 동선에 적합하게 계획하되 차량에 의한 사고 방지를 위해 도로변에 면하지 않도록 배치하고 입군 2개소 이상, 1개소 이상에는 12.5% 이하의 경사로로 설계를 한다. 이런 내용들 문제에 간간히 나오는 것들이니까 알아두셔야겠죠. 다음 중 조경 계획 과정 순서가 옳은 것은 어떤 것이냐? 자, 우리 조경 계획의 수립 과정, 조경 계획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배웠었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순서를 보면은 목표를 설정을 한다. 어떠한 것을 할 것이냐, 어떠한 시설, 어떠한 정원, 어떠한 공원을 할 것이냐, 개발 방향을 지시하고 그 공간 어떠한 얼마만큼의 지역에다가 설정을 할 것이냐, 그러한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들어가는데 자연환경조사, 그 다음에 경관조사 분석, 인문환경조사 분석. 자연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식생, 수문, 지형 그런 것들이 되겠고, 경관의 가치는 얼마만큼 되냐, 인간의 행태, 형태, 미학적, 심리학적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조사 분석을 마쳤으면 이것을 종합을 합니다. 문제점을 파악하고 장단점을 파악하고 사례 조사를 하고 법규 검토까지 종합해서 같이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종합한 걸 가지고 기본 구상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개념을 정리해서 계획 방안을 제시하고 대안을 작성하는데 3개에서 4개의 서로 상이한, 서로 다른 안을 제시해서 버블 다이어그램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대안을 작성을 하게 되죠. 겹쳐지는 부분 이런 걸 하고요. 그런 대안 중에,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에 대한 가장 최적의 대안을 해서 기본 계획을 작성하는데 이것이 바로 마스터 플랜이 되는 거죠. 마스터 플랜으로 대안 중에 하나를, 최적의 안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부문별 계획을 작성합니다. 교통동선 계획, 토지 이용 계획, 식재 계획, 하부 구조 계획, 집행 계획, 이런 것들 6가지의 부문별 계획을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설계에 들어가고, 그리고 실시 설계에 들어가고, 시공, 감리 들어가고, 그리고 다 한 다음에는 관리를 한다. 그래서 조경 계획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기본 계획까지 작성하는 목표 설정에서 이 과정이 조경 계획이 되겠고, 설계, 그 다음에 시공, 유지 관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중에 목표 설정 단계 다음에 하는 것이 사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공원 정원이 들어간 이제 되면은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받고 소규모 환경 평가, 도시 관리 계획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이런 것들을 평가를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조사 분석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전에 이제 그 다음에 또 중간에 해야 되는 것이 환경 영향 평가는 이제 시공 전에 이것이 환경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이런 것을 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다시 여기로 오든지 해서 환류를 해서 다시 이렇게 간다. 그 다음에 시공이 다 끝난 다음에는 이용 후 평가를 해서 이 프로젝트가 과연 사람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훼손된 거는 없는지를 해서 추후에 동일한 유사한 프로젝트를 할 때 반영을 한다 라는 것.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보기를 보시면 목표 수립, 분석, 그 다음에 도입 활동 및 프로그램 시설은 이제 종합에 관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안 작성이 이제 기본 구상, 계획이 마스터 플랜 해서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이거 잘 알아두셔야겠고요. 다음 중 시각적 환경의 질을 향상을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접근 방법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데, 시각적 환경의 질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보기에 있는 것 중에 영역성은 해당이 안 되죠. 이미지 연습적 경험, 시각적 복잡성은 모두 경관에 관련된 것이고요. 영역성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적 환경과 그 행태에 관련된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영역성은 기속감을 느끼게 하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외부와 사회적 작용을 해서 이제 구심점을 역할하는 그러한 것을 영역성이라고 하고, 이 영역상 중에 알트만이 1차 영역, 그 다음에 2차 영역, 그리고 공적 영역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을 했고요. 뉴면 같은 경우에는 영역의 개념을 5개 공간 이제 설계에 응용을 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0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원 녹지 기본 계획의 수립 기준을 결정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한다. 자,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원 녹지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 녹지 기본 계획이 들어가는데 고려해야 될 사항은 보기 중에 있는 것은 이제 2, 3, 4번이 되겠고요. 생태 경관 보존 지역 안에 오폐수 및 처리 방안, 규정에 따른 오폐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은 경우는 이 전체적인 기본 녹지 기본 계획의 큰 틀보다는 좀 미시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법률 시행령에 그 밖에 있는 항목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6조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을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결정해야 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해서 2, 3, 4번 외에 이러한 항목들이 쭉 있습니다. 자, 이걸 뭐 다 읽고 간다기보다 여러분들이 그 잠깐 스톱 멈춤 버튼 누르고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은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도 암기는 안 되더라도 유추해가지고 다른 것들도 풀 수 있고, 그러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통상 그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2시간에 걸쳐서 했는데 시간이 좀 오래돼서 3시간에 걸쳐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풀고 다음 시간엔 조경 설계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